갑이거나 을이거나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두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 갑과 을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갑질하는 인성이 있는 거지 위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스스로 생각해봐도 명언이네요. 민망하지만 불쾌하고 시간 낭비가 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작성해도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특히 작은 회사나 개인들 간에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 탓일 겁니다. 그래도 근거를 잘 마련해 두자. 어려울 때는 이것만이 살 길이지 싶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근거를 잘 마련하지 싶을 것입니다. 우선은 회의 녹화하기. 회의는 항상 음성이나 영상 녹화를 해두고 날짜별로 잘 정리해 둡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녹화하기가 더 쉬우니 오히려 자연스러워져서 부담은 적을 듯합니다. 두 번째, 메신저 대화 저장하기. 카톡 같은 메신저 대화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자주 캡처러 저장해 둡니다. 물론 전체 대화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중에 막상 사고 났을 때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업무 이메일 보관하기. 주고받은 업무 이메일은 가급적이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낸 이메일도 따로 쌍으로 묶어서 저장해 두면 좋아요. 네 번째, 이미 사고가 난 이후라도 위의 것들을 모두 저장하기. 제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요청해서 각각의 카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제게 보내도록 지시를 해서 모아두었죠. 물론 제 것도 포함해서요. 계약서상으로 소유권 명시도 명확히 해놓았지만 막무가내로 결과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외주 개발자 얼굴이 문득 떠오르네요. 개발이 끝나갈 무렵에 자신이 빠지면 전체가 망가질 것을 이용해서 계약금의 3배의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답니다. 참으로 독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위와 같이 자료들을 준비해 놓아서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일이 더 중요했기에 법의 힘까지 빌리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어려운 시기에는 증거 자료라도 잘 확보해 놓아야 마음에 기댈 곳이 되거든요. 당시에 상대방은 정성스럽게도 금장띠까지 두른 내용 증명을 보내왔지만 내용을 보니 의외로 내용 증명 자체가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그것도 보관하였죠. 그래서 마지막 팁, 상대방이 보낸 내용 증명도 꼭 보관한다. 이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실제로도 또 다른 개발 사고가 법적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었을 때도 위와 같은 근거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꼼짝 말아였죠. 그리고 본래 법적 다툼에서 죄가 없는 자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근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놓았다면 더더욱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것들은 매우 많지만 손해배상 정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소 3배 정도는 하거나 5배 이상으로 설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처벌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비해 그걸 보충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뚫고 나가는 거지. 이럴 때 계약서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가혹하다 생각해서 손해배상 처리한다 정도로만 써놓았었는데 나중에 참 후회가 되었죠. 생각보다 법은 최소한의 것들만 정의하고 또 그걸 또 최소한으로 처벌하니까요.